오늘 코스피가 6,808.21로 마감했습니다. 어제보다 65.47포인트, 0.97%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출발은 정반대였습니다. 코스피는 6,727.25로 어제보다 0.23% 내려서 문을 열었습니다. 내려서 시작한 시장이 올라서 끝난 것입니다. 무엇이 하루 사이에 방향을 바꿨을까요? 오늘 한국에서 큰 뉴스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출발점은 어젯밤 뉴욕에서 내려간 기름값이었습니다. 기름값이 내리자 미국 금리가 내렸고, 금리가 내리자 달러가 약해졌고, 마지막에 우리 주가가 올랐습니다. 오늘은 이 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숫자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숫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종가는 6,742.74였습니다. 오늘 개장은 6,727.25, 0.23% 하락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는 6,808.21입니다. 어제보다 65.47포인트, 0.97%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826.87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2.1원으로 어제 종가 1382.7원보다 0.6원 내렸습니다. 환율이 내렸다는 것은 달러 하나를 사는데 원화가 덜 든다는 뜻이고, 그만큼 원화값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조용한 하루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조용함이 만들어진 과정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젯밤 뉴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내렸습니다. 미국 기준 원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줄여서 WTI의 10월물이 배럴당 82.36달러로 마감했습니다. 하루 만에 2.65달러, 3.1%가 빠졌습니다. 유럽 기준 원유인 브렌트유 10월물은 88.32달러로 3.85달러, 4.2% 내렸습니다. 배럴은 원유를 세는 단위로 약 159리터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66%로 0.04%포인트 내렸습니다. 기름값과 금리가 같은 날,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왜 기름값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기름은 거의 모든 물건의 원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기름으로 기계를 돌리고 트럭은 기름을 태워 물건을 나릅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값이 따라 오르고, 기름값이 내리면 물건값을 밀어 올리던 힘이 약해집니다. 물가를 재는 지표 안에도 석유류가 직접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유가가 하루에 3.1% 내렸다는 것은 주유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 같은지에 대한 시장의 예상,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사건입니다. 이 예상이 다음 단계를 움직입니다. 그럼 물가 예상이 낮아지면 왜 국채금리가 내릴까요?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차용증입니다. 이 차용증을 사면은 몇 년 뒤에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 돌려받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오를 것 같으면 사는 쪽은 이자를 더 달라고 요구합니다. 반대로 물가 걱정이 줄면 이자를 덜 받고도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어제가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기름값이 내리자 국채를 사겠다는 쪽이 늘었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4.66%로 내려왔습니다. 그럼 미국 금리가 내리면 왜 우리 주가가 오를까요? 갈래가 두 개입니다. 첫째, 돈이 자리를 옮깁니다. 국채 이자가 줄면 안전하게 받던 몫이 줄어드니 위험을 지더라도 더 벌 수 있는 곳으로 돈이 움직입니다. 주식이 그 후보가 됩니다. 둘째, 주식값을 매기는 셈법이 바뀝니다. 주식값은 그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지금 값으로 바꿔 계산한 것입니다. 이때 금리가 높으면 미래의 돈을 많이 깎아서 계산하고, 금리가 낮으면 덜 깎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리면 같은 회사라도 값이 더 높게 계산됩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먼저 반등한 배경에 이 셈법이 있습니다. 환율도 같은 줄 위에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내리면 달러로 받는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달러를 들고 있을 이유가 조금 줄고 달러 값이 약해집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82.1원으로 어제보다 0.6원 내렸습니다. 여기에 국내 사정도 겹쳤습니다. 월말이라 수출 기업들이 벌어온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물량이 나옵니다. 이것을 내고 물량이라고 부릅니다. 파는 쪽이 많아지니 달러 값이 더 눌립니다. 다만 반대 방향의 힘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팔면 그 돈을 달러로 바꿔 나가기 때문에 환율을 밀어 올립니다. 오늘은 이 힘들이 거의 비겼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어젯밤 뉴욕 증시가 어땠는지가 먼저 반영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6,727.25로 0.23% 내려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장이 열려있는 동안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금리와 유가가 내렸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값에 반영됐고,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가 올라섰습니다. 결국 6,808.21로 0.97% 상승에 마감했습니다. 개장가와 비교하면 하루 안에서 1%가 넘게 올라온 것입니다. 아침 숫자만 보고 오늘을 판단했다면 정반대로 읽었을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내리는 것이 늘 좋은 일일까요? 좋은 면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쓰는 원유를 거의 전부 사옵니다. 그러니 기름값이 내리면 사오는 비용이 줄고, 시간이 지나면 주유비와 난방비, 그리고 물건값을 밀어올리던 압력이 함께 낮아집니다. 조심할 면도 있습니다. 기름값이 내리는 이유가 두 갈래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캐내는 양이 늘어서 내리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이득입니다.
그런데 세계 경기가 나빠져서 쓸 사람이 줄어내리는 것이라면 물가 부담은 줄어도 우리 수출이 함께 줄어듭니다. 같은 숫자라도 원인에 따라 뜻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정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리로 은행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값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기준금리는 연 2.75%입니다. 지난 7월 16일에 3년 6개월 만에 올려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방향이 바뀐 직후라 다음 결정의 무게가 다릅니다. 여기서 오늘 본 것이 왜 중요한지가 드러납니다. 금리를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물가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내리고 환율도 안정돼 있으면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이유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시장은 어느 쪽에 걸었을까요? 어제 나온 채권시장 참여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그대로 둘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5명 중 4명입니다. 나머지 21%는 다르게 봤습니다. 증권사 중에는 이번에 0.25%포인트를 올린 뒤 4분기부터 동결로 돌아설 것이라고 보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보는데 왜 이렇게 갈릴까요? 무엇을 더 무겁게 보느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쪽 근거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올려야 한다는 쪽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강하고 빚을 내서 자산을 사는 흐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두면 나중에 더 크게 손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연 3%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대로 두자는 쪽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난달에 이미 올렸으니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리는 오늘 올린다고 오늘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와 소비의 닫기까지 여러 달이 걸립니다. 게다가 환율과 물가가 지금은 안정돼 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일 나올 수 있는 결과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그냥 동결입니다. 금리를 그대로 두고 설명도 부드럽게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매파적 동결입니다. 매파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자는 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리는 그대로 두지만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이 나오거나 발표문에 앞으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담는 경우입니다. 셋째, 인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뒤에 붙는 말입니다. 같은 동결이라도 매파적 동결이면 시장은 다음 회의를 인상으로 읽습니다. 그러니 내일은 결정만 보지 마시고 소수 의견이 몇 명인지와 발표문의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함께 보십시오. 이 결정이 내 지갑에 닿는 곳을 정리하겠습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기준금리가 코픽스를 거쳐 대출금리로 옵니다. 코픽스는 은행이 돈을 끌어온 값의 평균으로 매월 15일에 공시됩니다. 그래서 내일 결정이 내 이자에 닿기까지는 시차가 있습니다. 예금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금리가 오를 것 같으면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편이 유리하고 내릴 것 같으면 지금 금리를 길게 묶는 편이 유리합니다. 주유비는 어떨까요? 국제유가가 내린 것이 주유소 가격에 닿기까지는 몇 주가 걸립니다. 여러 유통 단계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가가 내렸다고 내일 주유소 가격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날 확인할 것을 5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주가가 오른 이유가 국내 재료인지 해외 재료인지 구분하십시오. 오늘은 해외 재료였습니다. 둘째, 유가가 내린 이유가 캐내는 양 때문인지 경기 때문인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내일 금통위는 결정과 함께 소수 의견과 발표문 표현을 보십시오. 넷째, 내 대출이 변동금리라면 다음 코픽스 공시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다섯째, 하루 움직임만으로 방향을 정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오늘만 봐도 시장은 이틀 사이에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름값 하나가 어디까지 번지는지를 보여준 날이었습니다. 뉴욕에서 유가가 3.1% 내렸고 물가 걱정이 줄자 미국 국채금리가 4.66%로 내렸고 달러가 약해졌고 우리 코스피가 0.97% 올라 6,808.21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일 금리를 정하는 회의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오늘 달라진 것은 주가 숫자가 아닙니다.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는 압력이 하루 사이에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오늘 정리한 내용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이며 앞으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식과 환율은 원금이 손실될 수 있고 하루에도 방향이 바뀝니다. 사고 파는 판단은 본인의 몫입니다. 내일 정오에는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과 자기부담금을 다룹니다.